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3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맞지? 맞네. 주말인데 가게가 너무 조용해서 슬픕니다. 아니, 미니모 보고 싶다면서 더시시에 놀러 가신 분들, 우리 가게를 오세요. 우리 가게를. 거기 가서 나를 왜 찾아? 거기는 내가 쉬는 날 주로 놀러 가는 데고, 여기는 일주일에 6일을 있는데 제가 보고 싶으시면 수영을지로 골뱅이로 놀러 오세요. 가게가 요즘 워낙에 조용하기 때문에 뭐 같이 술도 한잔 해도 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놀러 오세요. 자, 오늘도 이제 그 지난주 기사를 검색했을 때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별다른 게 없었고, 이제 그 제가 이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목요일 매불쇼였나? 수요일 매불쇼였나? 유시민 작가님 나오시고요. 금요일 뉴스공장도 유시민 작가님 나오시고, 그리고 목요일이었나? 이게 MBC 100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님 나오시는데 재밌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딱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부분은 없고, 그거는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뉴스공장이래. 이재명 대표님이 요즘 뭐 새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세요. 뭐 혹자는 그걸 두고 도장 깨기 하러 다닌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뭐 한 번 출연하면 뭐 이 조회수가 엄청 뛰니까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대충 이제 골드 버튼 있는 유튜브들에는 대충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갖고 계시는 재판이 많으니까 재판이 일찍 끝나면 뭐 여기 갔다가 재판 일찍 끝나면 저기 갔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일단은 탄핵에만 집중하지 뭐 조기 대선이니 이런 건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대선 행보로 보여지고요. 뭐 미리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스픽스도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뉴스 공장에 이제 더 살롱에 보면 그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요. 근데 그 코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중도 보수 가지고 왜 뭐라 그러지? 갸우뚱이에요. 갸우뚱.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을 개혁적 보수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을 중도 보수라고 했어요.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가 정체성인 정당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상한 당이에요. 저런 당 없어요. 극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거 여러 번 비유를 드렸는데, 독일에서 극우라고 하면 네오나치죠. 네오나치. 네오나치는 야,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2차 대전 냈던 거고 그거 정당한 거야. 실패해서 아까운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우린 잘났어. 이게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최우선주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참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왜 돌봐줘야 돼? 우리가 다른 나라 편의를 왜 봐줘야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 나라 미국이 있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나라의 왕비를
왕비를 죽였고, 자국민을 식민지배하면서 학살했고, 그렇지만 쟤네들 용서해야 돼. 우린 쟤네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세상에 그런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주의자들한테 형님 나라가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를 난도질했던 나라를 사과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용서하는 그런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우파 아니에요. 배알도 없는 새끼들이지.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최근에 조금 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대한민국의 뭐 5% 10%가 될까 말까 한 이상한 음모론을 믿는 그 코인팔이를 한다고 표현한다더라고요. 그 슈퍼챗을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 세력들만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었고요. 또 헌법 체제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공격할 거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 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시위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다 때려 부수고 영장 판사를 찾아서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문도 때려 부수면서 찾으러 다녔죠. 물론 그 사람들 다 구속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고요. 그리고 헌정 질서뿐만이 아니라 아예 국가를 들어엎는 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목숨을 뺏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내려고 했던 내란 우두머리 및 외환 유치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그걸 옹호하고 있어요. 나는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뿌리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란은 스치면 3년이라고. 스치면 3년. 그러니까 그 형의의 내란이라는 말이 살짝이라도 들어가면 최하 3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걸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민생은 뒷전에 내란 프레임만 씌운다라는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올리는 민생 법안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려가지고 상정해서 올리죠. 올리면 뭐합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부 다 제2용권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개헌선이 안 되는 민주당은 진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민생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법안 올리면 뭐합니까? 통과가 안 되는데. 그래놓고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뒷전이고 대통령 지키는 액션 취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윤석열 지킬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튼 정권 바뀌면 어차피 나라가 정상이긴 한데 국민의힘은 차라리 살아남으려면 계엄령 해제하고 그 주 토요일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 던져가지고 윤석열하고 바로 손절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속고대죄하고, 우리는 저런 사람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저런 사람인지 몰라다 미안하다, 국민한테 사죄드린다 하고 바로 손절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에 이제 나왔던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명태균을 만나고 왔다는데, 명태균이 그 연루된 정치인이 30명이랍니다. 그러면 그 30명만 날아가고 깔끔하게 나머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 하나를 내어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을 마다하고 자폭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중 외교, 한러 외교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중 외교 망쳐가지고 수출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꾸준히 유입되던 수십조가 날아갔는데도 상관없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러시아 외교 망쳐서 러시아 수출로 수십조 원 매년 꾸준히 들어오던 거 다 날아갔는데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을 좌파 빨갱이 프레임만 씌워가지고 악마화 시키면 대한민국이 망하든 서민들이 굶어 죽든 안중에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보수고 무슨 우파입니까? 우파는 성장입니다. 성장. 지금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상인들이, 택시 기사들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효과를 여러 번 확인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서 일단 숨통이라도 트고 시작해보자고 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고 발목 잡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힘이.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지역 경제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돼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마중물이 된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이건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하자고 해서 이거 해서 실제로 경기 좋아져가지고 이재명 인기 좋아지면 안 된다고 한다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대한민국이 살아나서 역시 이재명이 정책을 낸 걸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구나라는 이미지 씌우기 싫어서 대한민국은 망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발목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제가 수차례 봐왔지만 여당이 야당의 발목 붙잡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저런 정당이 다 있습니까? 저거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고요. 그냥 국가 전복 세력들. 그리고 이제는 미국하고 외교도 망치려고 하고 있죠. 선관위에서 90몇 명? 중국 간첩을 체포해가지고 CIA로 넘겼다고. 거기서 CIA를 또 왜 끼어들이며 중국도 미국도 가짜뉴스라고 확인하고 항의했던 뉴스인데 그걸 지금 아직도 퍼뜨리고 있잖아요. 미친 자들이에요. 지금 중국적으로 돌리고 러시아적으로 돌리고 이제는 CIA 포함 미국까지 적으로 돌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부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길 바랍니까?
아니,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은 김정은이 부러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정은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 못 봤습니까? 경호처에서,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권진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개사해가지고 합창시킨 거 못 봤습니까, 그거? 그게 경호처입니까? 북한 기쁨조입니까?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시켰던 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평양.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북한 보위부. 응. 윤석열은 평양이 부럽고 보위부가 부럽고 기쁨조가 부럽고 독재 장기 집권이 부러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도 보수 정당을 보고 간첩의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여튼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본인의 권력 욕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서민들이 죽어나든 말든 시장 경제가 엉망이 돼서 모든 서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 배지만 유지하면 돼, 내 권력만 유지하면 돼라는 그런 정당은 이제는 사라져야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25일 최후 변론 기일을 맞고 기사가 났던데 윤석열은 40분 정도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40분 동안 뭐라고 입으로 똥을 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법률가들마다 이제 조금씩 의견은 갈리던데 제일 짧게 보는 분들은 뭐 일주일 뒤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길게 보는 분들은 뭐 보름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던데 보름은 너무 길다. 보통 열흘이면 될 거다. 라고 하면 3월 7일 정도가 되나요?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가 되겠죠. 자, 노무현 때는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이 탄핵 소추안은 과하다 해서 기각이 됐던 겁니다. 박근혜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쪽팔림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쪽팔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파면됐습니다. 지금은 친위 쿠데타 내란 우두머리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상한 주장들이 유튜브 전파를 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오염되고 희석이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로 너무 뚜렷한 증거는 12월 3일 저녁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 6시까지의 수십만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거 다 증거예요. 경찰들의 무전 내용도 거기 다 녹음이 돼 있고요. 국회 CCTV에 다 찍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엄령이 뭐라고 일깨워 주려고 그리고 뭘 알리려고 그리고 빨리 해제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해제를 자기가 도왔다고
뭔 그딴 개소리가 다 있어요. 정, 이걸 안 봐? 그날 MBC만 봐도 다 나와요. 라이브로 다 찍었잖아요. 여튼 간에, 이 모든 일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드디어 헌법재판소 영상을 안 봐도 됩니다. 아, 국조특위 봐야 되는구나. 아유, 힘드네요. 국조특위도, 국조특위가 아니고, 이제 청문회를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면, 국민의힘 저당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 바뀌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부터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보면요. 내란은 스치면 3년이라 그랬죠. 대놓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거가 통진당이 해산당한 거 있죠. 그거 화면도 없는 음성 녹음 몇 분짜리로 정당 해산 심판에서 가결돼서 정당을 해산하고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어요. 몇 분 안 되는 녹음 하나예요. 근데 내란의 증거가 되는 12.3 내란은요, 그 증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모든 시민들이 핸드폰 켜고 영상 그거 다 찍었어요. 경찰들 무선 주고받는 거, 군인들 행동하는 거, 군인들 이거 연락 주고받는 거,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수백 명의 군인들, 선관위의 명령을 받고 갔던 군인들, 여론조사 콧에 명령을 받고 가는 군인들, 그 사람들 입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가 친위, 쿠데타, 내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몽령? 계몽령. 아니, 아무리 뚫린 입이라지만, 뚫린 입으로 뱉으면 말을 뱉어야지 왜 똥을 뱉냐고.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여튼, 이제 끝이 보이니까요.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정치 뉴스, 정치 유튜브를 하나도 안 보고, 최강 야구만 보다가 야구 이야기만 떠는 컨텐츠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좋은 내용에 관한 보도가 몇 달 동안 계속 쏟아져도 그걸 보고 있으면 나중엔 심적으로 지칠 건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무시무시한 뉴스가 이게 지금 몇 달째입니까? 2달 하고도 20일 동안 매일 쏟아지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폐해지요. 피폐해집니다. 피폐지요? 피폐해집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이제 다른 할 게 있어서 못 들었는데, 목요일에 대한뉴스에서 거의 없다님과 신인규 변호사님이 콜라보해서 이준석을 대차게 깠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늘 새벽에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한대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 두 분이 이준석을 어떻게 까는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준석을 꽤나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람이라 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난 참 존경스러운 게, 저는 언젠가부터 이준석이 TV에 나오면 안 봐요. 과방위에서도 이준석 발언하면 넘겨요. 듣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 다 보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거 진짜 어지간한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자꾸 이준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살다가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호되게 당해봐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에다가 4분의 1의 허구와 4분의 1의 본인 피셔를 섞어버리면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상황 하나 왜곡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질문에 되질문으로 그러니까 다시 되묻는 걸로 끝을 내버리면 그 질문 자체가 갑자기 의미가 없는 질문인가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준석이 대화할 때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묻는 사람의 맥을 끊어버려요. 그럼 질문자가 굉장히 질문에 특화된 좀 매서운 사람이면, 아니 질문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답변 아니냐 하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준석이 한 번이라도 겪으면 그 프로그램은 다시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30대가 아주 더럽게 정치하는 5선, 6선 능구렁이들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몰래 이렇게 저렇게 할 법한 더러운 짓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 자는 다시는 정치를 하면 안 될 자입니다. 명태균이 공익제보자 지위를 달라고 했다가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 그저께 금요일에 갔을 때는 공익제보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준석 거 빼고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검찰은 조사가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짧은 시일 안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순서로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구체적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그 보도들의 증거 한두 개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었지. 제가 이거 날짜별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한 명태균의 녹취 파일이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게 된 것도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준석을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대표로 만들고,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너 당대표 되면 홍준표 복당시켜라 라고 자기가 시켰다라는 녹취록도 남았죠. 그래서 이건 근데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허은하 대표가 이제 이준석을 고발한 건도 있고요. 개혁신당은 그냥 풍비박산 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전 의원직 상실될 걱정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버린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이 많고,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도 한 분 정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당은 정당 해산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주진우 의원은 자꾸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 가지고 유죄 판결되면 그 선거 보존 비용 당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갚아야 되는 법안 올릴 거니까 유죄 대법원에서 나면 무조건 갚아라라고 툭하면 이야기하는데, 그 법안 꼭 상정해서 꼭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주진우 의원을 응원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당선 무효형 되면 선거 보전금, 그게 국민의힘은 당사가 국민의힘 자기 거라면서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지어 올린 건물이라면서요. 돈도 많겠네. 그걸로 다 갚으면 되겠네. 몇 번 언급했는데 저는 주진우 의원님 그 법안 발의 격하게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보존금이 얼마 정도 되지? 200억인가? 400억인가? 여튼 엄청 많을 건데. 지금 내란 전국에서도 또 그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에서 그거 나오길래 박수 쳤습니다. 주진우 의원 나이스. 뉴스 전달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길로 새고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이 걱정이 드네. 이거 제목 어떻게 뽑나? 여튼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방송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그 꾸준히가 아니라도 가끔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몇 초 보고 넘기고 이러는 것보다 이거를 쭉 보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것만 해도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